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7시 라이브 방송 3월 14일 화이트데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제가 지금 약간 장소를 옮겨서 하는 바람에 배경이 약간 다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잘 들리시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 방송 상황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진님 반갑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오시면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빛바다님. 네.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국민연금 관련된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서 굳이 어렵게 질문 전화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아닙니다.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국민연금 콜센터 직원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혹시 지금 집에 격리 중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네, 지금 길가에 가면 차가 별로 없어요. 차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서울 시민 중에서 한 100만 이상이 지금 격리 중이니까 사실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씩만 격리해도 거의 전국에 200~300만이 지금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참에 방송 들으시면서 노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오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또 구독 누르고 시작하시는 거 아시죠? 네, 구독 안 누르고 잠깐 듣고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독 누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연금박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때 명쾌하게 좀 답을 얻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채널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많고, 부동산 채널도 많고, 또 보험 채널도 많고, 하지만 연금 채널이 없는 게 참, 안타깝죠. 손들어님 부부 다 격리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죠. 좀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 또 잠깐 쉬기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 지지난주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약간 기침이 남아있어요. 기침이. 근데 한 2주 지나가지고 이제 괜찮더라고요. 다행히 경미하게 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걸릴 거 빨리 걸려서 좀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없이 또 잘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처음 보신 분도 계신데 처음 보신 분들 연금 박사 처음 보시죠? 네, 연금 박사를 만나면 여러분 노후의 궁금증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책.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5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출간한 책 중에 하나가 부의 진리라는 책.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 부의 진리 책에 대해서 거의 6개월 넘게 라이브 방송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출간한 책 중에서 연금 부자들, 이 책을 이제 원래는 2015년도에 제가 출간을 했는데, 그때는 연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 안 가지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금에 많이 관심이 늘어나면서 책을 좀 개정해서 다시 내게 됐죠. 자, 그래서 연금 부자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여러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이 중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그 다음에 주택연금까지 해서 또 기초연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에 대한 정보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 저녁 7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노트 하셨다가 들어오시면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 적당히 받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연금에 대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으면 대충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공부하시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댓글 주신 분들 중에서 유족연금 중복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이제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계속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61세라 국민 임의 계속할지 연금보험 들지 고민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61세 정도 되시면 국민연금의 수혜자예요.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1세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에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것이 사실 개인연금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유족연금을 감안했을 때는 약간 달라진 상황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개인 상황을 좀 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새우깡님, 추납은 빨리 하는 게 이득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추납은 빨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추납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빨리 하는 게 좋았죠. 근데 이제 추납 제도가 재작년에 바뀌면서 작년부터는 추납을 하고 싶어도 119개월 치밖에 못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119개월 이내에서 추납을 할 수 있는데 추납을 지금 하나, 연금 개시 전날 하나, 그걸 고민하시는데 지금 미리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왜 미리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지. 네, 우다이님, 월요일 6시 30분 알람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더라도 최대한 7시 라이브 방송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원님, 공무원인데 어떻게 재테크할지 모르시겠다. 공무원인데 왜 재테크를 하지? 공무원은 그냥 연금 받아서 잘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젊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국민연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문제면 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내시려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안 좋다니까 다 안 좋은가 보다. 누가 좋다니까 다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단디님, 프리랜서들은 직장인의 IRP 같은 상품 있을까요? 프리랜서들도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RP 하셔서 퇴직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개인연금으로 따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정혜선님, 연금 개시일까지 직장 계속 근무 시에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할지 고민 중이세요? 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상황에 큰 차이가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것이 납입 원금 대비해서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가성비가 좋다. 물론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죠. 네. 그런 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이게 질문을 많이 주시지만 답변이라는 게 딱 일관되게 드릴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빵을 좋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가 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책을 좀 보면서 이 연금 부자들 책 오늘 지금 몇 페이지냐 35페이지를 보면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0대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현존하는 노후 연금 중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단연코 국민연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가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20, 30대가 걱정할 상황이죠. 이 5, 60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소 야멸찬 말이지만 지금 노후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30년 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년간 열심히 연금 받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거죠. 당장 내 노후가 편하려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 사회를 걱정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안 받으신 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러시다면 연금 많이 받아서 그 연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어차피 제도상으로 자녀들은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많이 받아서 자식에게 차라리 그 돈으로 뭘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납입한 돈에 비해 너무 후하게 연금을 주는 사실상 잘못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될 30년 후는 불안하지만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퇴를 수년 앞둔 경우라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부터 챙겨야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 18세부터 60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죠. 88년도 처음 시행할 때는 국민연금 이거 왜 하냐, 국가가 내 돈 가져간다, 결국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 가입하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다위님, 정년은 다가오는데 공무원 연금은 적고 다른 연금 준비한 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면 늦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매월 내시는 적립식 연금을 가입하시는 건 좀 늦죠. 그러나 지금 사적연금, 개인연금보험 중에서는 일시납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으신 돈을 일시불로 가입하고 연금으로 받는 이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대안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바다님, 국민연금은 부부같이 오래 사셔야 이익이죠. 맞습니다. 어떤 연금이든 오래 사시면 이익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실상 사적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조금 더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성기덕님, 60세인데 국민연금이 현재 120만 원가량 됩니다. 이제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줄게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민연금은 뭐 오래 사신다는 가정하에서 일찍 받는 거 안 좋습니다. 무조건 늦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딱 정해드리면 80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라면 일찍 받으시면 되고요. 80세 이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늦게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이 줄게 되진 않을까요? 뭐 지금 받는 사람 걸 깎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깎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수익자를 자녀 이름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연금의 수익자를 자녀 이름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건 증여가 되는 거죠. 증여. 자,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누구고 계약자가 누군지를 좀 봐야 돼요. 계약자도 자녀라면 어차피 그 자녀의 연금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계약자가 아빠, 부모고 수익자가 자녀라면 증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실 것 같고요. 차미성님,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24만 원 정도 받고 계시고요. 재연금 늦추는 게 나을까요? 예적연금은 65만 원 정도세요. 현재 56세예요. 자, 이분 되게 애매한데 지금 유족연금 받고 계시는데 따로 소득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예적연금이 65만 원 정도라면 연금이 본인 연금이 개시되는 순간 유족연금이 사라지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연금을 늦추셔서 더 늦게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족연금이 중복 수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소득의 9%를 납입합니다. 여기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우리 이 사적연금, 개인연금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적연금은 여러분 내시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겠다. 그러면 평생 납입기간 동안 10만 원씩 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의 9%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면 내가 내기 싫어도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납입 구조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납입보험료가 정액 납입,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률 납입, 정해진 비율대로 납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이 적을 때는 적게 내지만 또 급여가 상승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 연금 수령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과 정비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내다가 20만 원 내면 국민연금이 2배로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연금, 사적연금은요,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연금 재원을 만들고 그 재원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상품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에 정비례합니다. 50만 원 납입한 사람이 50만 원 연금 받는다면 100만 원 납입한 사람은 100만 원 받게 되는 것이고요. 200만 원 납입한 사람은 20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건 맞지만 그 금액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연금액 상승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적게 내는 사람한테 적게 걷고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지 보시겠죠? 저소득층. 국민연금을 적게 내시는 분들이 낸 돈 대비 훨씬 효과가 크고 국민연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낸 돈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거든요. 이거 가지고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제도예요. 사회제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제도란 말은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 따라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도를 잘 모르면 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적연금은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국민연금은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제도기 때문에 제도.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옛날에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지금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A와 B, C 세 학생이 동일한 성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A, B, C 중에서 누가 더 제도를 더 많이 연구하고 전략을 잘 짜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제도를 더 잘 이용하고 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댓글 보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유족연금은 억울해요. 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면 내가 받다가 사망해도 내가 받던 금액의 5, 60%를 배우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을 경우에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연금 반환금 들적 스카이 들적님 연금 반환금 400여만 원 지난주에 입금했는데요. 추가 연금 불입이 800여만 원 있다 하는데요. 추가 불입해야 이득일까요? 네. 자, 연금 반납하신 거예요. 반납. 그래가지고 400여만 원 하셨어요. 반납이란 게 뭐냐면 한 90년대 그때까지는 국민연금을 이제 해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해지하셨던 분들이 그때 해지했던 금액과 이자를 합쳐가지고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가 아니라 나쁜 제도지 사실. 받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기금 갉아먹는 제도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납, 그러니까 반환. 국민연금을 한번 해지하셨어. 해지. 나갔단 말이야. 나갔어. 나가면 끝이지. 나간 걸 다시 받아주는 거야. 낙장 불입. 낙장 불입인데 낙장을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반납 제도예요. 그래서 아마 400여만 원 입금하셔가지고 굉장히 연금 수령액이 낸 돈 대비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반납하시고 나서 그동안 안 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추가 납입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추가 납입하시면 당연히 좋죠. 네, 지금 뭐 나이가 적지 않으실 거니까 추가 납입하시면 좋습니다. 이득이죠, 이득. 근데 중요한 건 추가 납입은 지금 할 필요 없다. 추가 납입 언제 하면 된다? 연금 개시 전날 하면 된다.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주만바라기님, 64세인데 국민연금은 받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65세까지 불입하고 받기로 되어 있는데 70세부터 받는 게 유리한지요? 네, 이미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이시고 퇴직연금은 65세까지 불입하고 받기로 되어 있는데 70세부터 받는 게 유리한지요? 퇴직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개인 스스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굴려서 연금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얼마나 많이 적립돼 있냐에 따라서 내 연금 수령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65세부터 받는 것이 좋은지 70세부터 받는 것이 좋은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65세에 적립된 금액이 1억이었는데 70세에 2억으로 불어났다. 그럼 연금이 2배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훨씬 좋은 거지만 65세에 1억이었는데 내가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70세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금 수령액도 더 늦게 받으면서 더 반토막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게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운용을 더 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연금은 지금 내가 여력이 있고 굳이 연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늦춰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일찍 받으신다고 해서 뭐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네, 남원을머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창훈 님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개의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죠. 자, 유족연금이 같은 연금끼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끼리는 유족연금 제도에 적용이 돼서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상대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금지됩니다. 안 되죠. 공무원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안 되고 공무원 안 되죠. 자, 그런데 공무원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국민연금이고 한쪽은 공무원연금이라면 한 분이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됐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령자다. 둘 다 받을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결혼도 내가 국민연금이면 배우자 공무원, 내가 공무원이면 배우자 국민연금. 이렇게 하셔야지 연금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무원끼리 결혼하고, 뭐 국민연금끼리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것도 결혼할 때도 연금 제도를 좀 잘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근님, 국민연금 안 내고 노후준비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안 나음, 미국 나스닥 40년 장기 투자. 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죠. 미국 나스닥 40년 장기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작년에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나스닥 떨어지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과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좋냐라고 비교해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안정적인 연금 수익보다 이렇게 우량주에다가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제가 장담컨대 수익률은 무조건 좋습니다. 수익률은. 자, 근데 제가 거기다 더 장담컨대 40년 후에 연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40년 후에 나스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만큼 투자라는 것이 쉽게 흔들리고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내가 자꾸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고 있다가 사실 국민연금 내고 이런 것들은 뭐 낸지 안 낸지도 모르고 그냥 급여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고 잊어버리고 났더니 나중에 연금을 받는 거지만 투자는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매달 30만 원씩 나스닥을 사기로 했으면서 이번 달에 무슨 고민을 해? 분명히 1년 전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1년 내내 나스닥이 안 오르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번 달 내가 30만 원은 나스닥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끝나면 사야지. 미국이 무슨 뭐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나중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매수를 포기하거나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혹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뭐 좀 사달라 그러면 30만 원어치 뭐 사죠. 결국은 그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게 있어요. 투자 수익을 연구하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 수 있지만 사람을 연구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지? 40년간 꾸준하게 매달 20-30만 원씩 나스닥 주식을 산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쥐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다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래서 항상 상품을 자꾸 연구하고 시장을 연구하고 수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 너를 연구해라. 너 스스로를 알라.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지.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남들 하니까 들어왔다가 손해보고 후회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부의 진리에서 그런 얘기 들었죠? 부의 진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부의 진리의 이영주 어록, 연금박사 어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카지노 가보셨죠? 카지노.
카지노 가면 카지노에 수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게임들의 승률을 보면 카지노 게임은 정확하게 승률이 카지노가 이길 확률 51%, 플레이어가 이길 확률,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49%로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게임을 계속 돌리면 거의 반반. 비슷하게 잃을 사람이 있고, 딸 사람 따는 거지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카지노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카지노 딜러와 그 다음에 게임하는 플레이어가 51대 49의 확률로 결정돼야 되는 거지만, 실제 카지노를 계속 돌리다 보면, 게임을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지노 딜러가 99를 가져가고, 플레이어는 1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여질래 말씀드렸잖아. 카지노 딜러와 플레이어 차이가 뭐야? 차이가. 플레이어는 예측하고, 딜러는 반복한다. 이게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플레이어는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까? 다음 패가 뭘까를 끊임없이 예측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그런데 딜러는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카드를 주고 받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게임을 반복했던 딜러, 카지노는 99%의 돈을 가져가고 있고, 열심히 예측을 하면서 찍었던 플레이어는 대부분의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스닥 40년 장기 투자 우리 조정근님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손들어님, 저는 60년생입니다. 이민 납부 2년 43만 7천 원 2년 납입하고 현재 일하고 있으므로 5년 연기해 놓았습니다. 65세쯤 은퇴 후 수급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65세 85, 65세 100만 원, 손익분기점 몇쯤 될까요? 자, 연기 연금 하셨네요. 연기 연금 하셔가지고 5년 연기했더니 지금 소득이 있으니까 사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까지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거든요.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분 같은 경우에 연기하시는 것이 사실 손익분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연기하시면 좋냐 안 좋냐를 보시면 제가 손익분기 좀 말씀드릴게요. 80세에서 82세. 무슨 얘기냐? 내가 연기를 했어요. 근데 80에서 82세 이전에 들어가시면 미리 받은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80에서 82세 이후까지 사실 수 있다면 내가 늦춰받아서 늦게 시작했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을 올려받은 것이 누적 금액으로 더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에서 82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갈 어떻게 보시나요? JH킴님, 국민연금 고갈 됩니다. 그죠? 예.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은 없어져요, 언젠가는. 이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30년 만에 없어질 것인가, 100년 만에 없어질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제도가 될 겁니다. 뭐, 언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지는 사실 뭐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예.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모래님, 국민연금 8년 냈고 지금은 공무원연금 내고 있는데 퇴직 후 재취업해서 국민연금 더 2년 더 넣고 받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두 개를 같이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가장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시다가 그 다음에 공무원 취직하셔가지고 공무원연금을 다 이제 받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다시 또 국민연금을 좀 더 넣으셔가지고 10년 채워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래 산다는 기준하에서는 좋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상계월수 46이라고 연금에서 알게 되었어요. 했는데, 예, 상계월수가 46개월이다.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내가 낸 돈 대비 원금을 46개월만 받으면 4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상계월수라는 개념이죠. 상계월수. 내일 모레, 아니구나. 목요일날 KBS ETV 5시, 6시 KBS ET에 상계월수에 대해서 제가 나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셔도 되고, KBS ETV에 보시면 뉴스에 제가 나가니까 상계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략도 말씀드렸고요. 헬레나 사랑님, 초단기 근로자에서 최저가 입금액 54,000원으로
119개월 추납 가능한데 추납하는 게 유리하겠죠? 라고 하셨는데, 최저가로 추납하시는 것은 좋지만, 국민연금이 낸돈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근로자일 때 내지 마시고요. 임의가입할 때 내시는 게 좋아요. 임의가입은 9만 원부터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임의가입 시점에 추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게 있는데 119개월이라는 국민연금 추납 기간을 5만 4천 원으로 때우기는 좀 아깝다. 너무 싸게 낸다. 가성비는 좋지만 너무 저렴하게 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비트만스루님, 좀 늦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일찍 들으셨고. 준비된님, 3일 걸려서 구입한 부의 진리 책 잘 읽었습니다. 자주 읽겠습니다. 그러시고, 요즘에 코로나 걸렸다고, 부의 진리 다시 읽을 시간이 됐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집에서, 격리하시면서 읽어야 될 책, 1순위 부의 진리 꼭 읽어보시고요. 연금 부자들도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과는 인문학적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네. 세상에 사는 게 다 인문학이죠. 손호주님, 선생님 75년생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계좌 운영 중입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세 개를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잘 운영하셔가지고 연금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베스차님, 연금 받으시면 카드 나와서 뭐든 알려도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연금의 중요성,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박수진님, 올해가 61세가 된 직장인입니다. 생일 한 달 전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63세까지 이미 가입하고 수령 개시일을 5년 늦춰 68세부터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춰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61세라면 남은 기간 동안 이미 가입 더 하셔서 국민연금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가 60세이신 분들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무늘보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고3 때 국민연금 가입하고 일시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납입도 남편 건 몇 년 전 다 했습니다. 법인 맡겨서 추납이라는 제도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추납이 만약에 앞으로 제도가 없어진다면 그 없어지기 전날 하시면 돼요. 없어지기 전날. 그리고 국민연금 고3 자녀들 18세 되면 일찍 가입시키는 거 제가 추천해드렸죠. 나중에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미리 가입해두고 일찍 시작함으로써 그리고 납입 중단하고 나면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걸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비트만스루님, 제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질투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네. 좀 길가에서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요즘 마스크 써서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스크를 벗고 다니자니 또 그렇고. 네. 제가 혼자 이렇게 비트만스루님에게만 알려드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연금에 대한 도움 받으시면 좋겠죠. 네. 써니님, 소득이 있을 시 빨리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은 받을 때 다 세금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금 수령할 때는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좀 고려해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박명희님, 박사님 매번 강의만 듣다가 질문 드려요. 보험회사에 연금저축 15년 납입 완료되어서 이번에 증권사에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했어요. 연금펀드도 연금 수령 시기를 추정 가능할까요? 오래전 가입 상품 중에 연금저축이 고령화로 갈수록 연금 수령 시 우대연금이 목돈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자, 연금저축 펀드의 연금 수령은 연금 수령이라고 사실 표현하시기보다 그냥 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출. 그럼 내가 빨리 인출할 수도 있고 늦게 인출할 수도 있고 금액을 적게 인출할 수도 있고 많이 인출할 수도 있고 올해 100만 원만 쓰고 내년에 1000만 원 쓰고 그 다음엔 또 500만 원 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금처럼 고정적인 금액을 인출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시되 그것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과세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일정한 한도 이하이게 되면 5.5%에서 3.3%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금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나중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초이님, 추납 1년 더 내고 1년 일찍 수령하는 건 어느 게 유익한가요?
추납과 일찍 수령하는 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납 1년 더 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년 늦게 수령하시면 더 좋겠죠. 기책쌤님, 반납금 내다가 중지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니, 국민연금 반납을 하셨으면 제일 좋은 제도를 이용하시는 건데, 법이 바뀔고 안 바뀔 떠나서, 계속 하셔야죠. 뭐 지금 이미 결정된 금액을 깎진 않겠죠. 네. 자, 지금 이제, 내용에서 잠깐 또 질문 응답해드렸다가 다시 내용으로 올게요, 내용. 자, 국민연금 공식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내가 어떻게 받는가를 공식 보시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3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려우시죠? 이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국민연금에 그 공식을 보시면요.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세 가지 변수. A와 B와 N.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A는 뭐냐면요. 남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벌었냐예요. 그리고 B는 뭐냐면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 벌어서 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N은 20년 초과 가입 월수예요. 가입 월수. 자, 그럼 뭐냐면 여기서 딱 국민연금에 세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수학 시간 아니에요. 잘 보시면 내가 받는 연금액에 뭐가 있냐면 A가 있어요. A가 뭐야? 남들이 얼마 냈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받는데 남들이 얼마 낸 게 왜 중요해? 남들이 적게 내건 많이 내건 내가 낸 거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개인연금식 사고예요. 자,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이 내도 남들이 적게 냈으면 내 연금이 떨어져요. 반대로 내가 조금 내도 남들이 많이 냈으면 내 연금이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죠? 사회복지제도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가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N이 들어가, N. N은 뭐냐면 20년 초과 가입 월수. 20년까지 가입하는 건 기본이고 20년 초과 가입 월수가 얼마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년 이상 더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또 적게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 공식에 뭐가 없냐면 거치기간이 없어요. 거치기간.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거치했냐, 누가 더 일찍 시작했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똑같이 10년을 냈어. 그런데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을 내고 30살부터 65세까지 35년을 거치한 사람과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을 내고 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연금 받는 사람과 두 사람의 연금이 원래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원래는 달라야죠. 20살부터 30살까지 납입을 하고 35년을 거치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연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미리 내는 사람. 그 돈까지 차라리 내가 딴 거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내는 게 낫다는 거지. 물론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어오고 변천하면서 과거에 내신 분들이 더 유리했었어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대로라면 결국은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 체율이 계속 매년 깎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시는 게 추납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 지금 내시는 게 조금 유리해요. 조금. 그런데 조금 유리하다면 내가 차라리 그걸 지금 내시는 것보다 지금 추납할 1,000만 원 있으면 그 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년간 내가 불려가지고 10년 후에 1,100만 원 추납하고 1,000만 원은 2,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1,100만 원 추납하고 900만 원 내가 쓰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을 연구해 보면 좀 황당한 얘기지만 거치 기간이 없다. 일찍 내나 늦게 내나 똑같다. 그러면 일찍 내는 놈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댓글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택쌤님, 반납금 이자까지 400만 원 더 내면 20만 원 더 준다는데 엄청난 거죠. 굉장히 반납은 꼭 하시고요. 현재 75년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받을 때 선택을 어느 쪽으로 더 이용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추가도 더 받지 못하고 그러진 않나요?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직접 물어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상계 월수를 한번 물어보세요. 상계 월수. 낸 돈 대비 어떻게 유용한지. 손호주님, 부동산 투자만 하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금융자산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좋은 자산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보다 연금이 좋다가 아니라 부동산은 모으고 불리고 이런 걸로 하셨다면 연금은 쓰는 거거든요.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쓰는 것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언제까지 모으다가만 가시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모으다 가시지 말고 이 좋은 세상,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잘 쓰고 가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놀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평생 커피 한 잔 손 달달달 떨면서 드시면서 집만 뭐 20억, 30억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남은을머님, 선생님 혹시 회사나 기업에 선생님 추천하면 강의 해주시나요? 네, 제 기업 강의, 뭐, 업체라든가 각종 단체 강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강의를 좀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강의 다녔고요. 지금도 온라인 강의들을 뭐, 일정한 그 기업체나 혹은 뭐, 국가 단체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뭐, 투자에 대한 강의, 뭐, 연금에 대한 강의, 금융 전반적인 여러분 재무설계,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의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박상숙님,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봤는데 13주 남았는데 보험료를 줄여서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계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을 더 낼까 더 늘릴까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으니까 국민연금을 안 내야 된다, 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내시면 얼마 받는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초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 제도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당할까봐 국민연금을 안 하거나 적게 내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막상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진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 바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제도는 이미 지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내가 지금 벌써부터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다?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 9년 납부했는데 10년 채워야겠네요. 3점 모으고 있어요. 개인연금은 없어요. 뭐, 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이우주님, 펀드 12년째 넣고 있는데 수익이 101%라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원금 마이너스예요. 네. 펀드가 사실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펀드를 제대로 하셨다면, 10년 정도 하셨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한번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납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면 노령연금 50% 깎이면 추납 안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령연금이 아니고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깎일 수 있어요. 최대 50%까지지만 뭐 그렇게 또 많이 깎이는 건 아니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 건 바이 건으로 좀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후가 되면 추납제도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없어지기 전날 추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20%, 금융자산 80% 벤처 투자 중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야님, 추납 221개월 반납 300만원 개월 했는데 그만 낼까 고민 중입니다. 83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건 아닌지요? 남편이 2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이 2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이 있으신데 부인께서도 국민연금을 한 8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국민연금을 굉장히 잘 준비해 오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오래 사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신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면 유족연금에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받으니까 건강보험료 내는 거지. 아니, 건강보험료 많이 낼까봐 연금을 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네.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서 뭐가 되든 간에 다 날아가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는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이걸 내가 연금을 가입하니까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시는데 그 돈이 연금에 있나, 그 돈이 집을 사나, 그 돈이 무슨 통장에 잔고에 있나, 어차피 건강보험료는 올라가요. 그죠?
그 돈을 내가 싹 없애지 않는 이상 있으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를 보시는 것이지.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을 혹은 개인연금을 내냐 안 내냐를 결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생 임의가입자 2년 넣어줬는데 중지하고 삼성전자 출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지금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한 달치만 내서 가입 자격만 유지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를 왜 국민연금에 넣어요? 그거 가지고 투자해야지. 국민연금 나중에 수납하면 되는데 더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안 하면 되고. 기택생님, 제가 70년생인데 또다시 수령식이 나이가 65세에서 67세 늦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국민연금 현재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조만간 67세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생까지 건드리진 않을 거고 70년 이후, 75년 이후에 되신 분들한테 한 살씩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겠죠. 어쩔 수 있겠어요.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조만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최현철님, 만 60세까지 납부하면 40년 납부인데 65세까지 납부할 필요 없겠죠? 지금 납부액이 약 40만 원인데. 만 60세가 됐는데 40년 납부하신 분. 이죠. 그럼 이분은 20살부터 납부하신 거잖아요. 국민연금을 최고로 받으시겠네. 65살까지 납부가 되나, 이렇게 되면? 네.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희님, 분할 공무원연금 받는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죠.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중복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끼리도, 국민연금은 아까 유족연금은 중복수급이 안 되지만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수급이 됩니다. 국민연금끼리도. 자, 그래서 분할연금이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연금은 뭐냐면 이혼하시면 받는 거예요. 이혼하시면 전 배우자 거,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분할연금이에요. 주택청약저축은 꼭 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청약저축을 위해 적금으로 하는 돈을 삼성전자주식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청약저축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에요. 자격, 권리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청약저축이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쓸모가 있지만 나중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걸 삼성전자까지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염님, 산재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 거니까 받을 수 있으시겠죠.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하면 싫어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그렇죠. 3층 연금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추가로 넣으시기 바라겠고요. 티킴님, 65세에 국민연금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추납을 60세까지 해야 하나요? 65세 전까지 하나요? 65세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연금 받기 전날까지. 세포인트 22님, 63년생, 63세 노령연금 계시 1년 더 납입하면 64세 납입 완료. 65세까지 이미 계시속 가입 가능할까요? 납입 4년, 10년 채워서 노율장금 쓰려고 해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63년생이시면 국민연금 더 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납입 다 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길게 제가 답변해드렸어요. 자, 사실 그 책으로 돌아오면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많이 낸 거에 따라 내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 있고, 또 내가 적게 내면 또 많이 받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에서 결국 국민연금에서 가장 좋은 꿀팁은 많이 내는 것보다는 오래 내는 것이, 길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고, 거치기간 말고 가입 기간을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이 내는 것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물론 직장 가입자들은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더 내냐 덜 내냐를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가입자라든가 아니면 지역 가입자라든가 그러면 적은 금액을 길게 내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이 이제 추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반납제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유족연금을 봤을 때
유족연금 중복 수급인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일찍 받아야 되냐 늦게 받아야 되냐 사실 제도를 안 만들고 그냥 획일적으로 딱 주면 끝나는데 이걸 저거를 만들어 놓은 바람에 우리가 그 제도를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또 중간에 더 좋은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라는 것은 단순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누군가에겐 유리한 게 생기고 누군가에겐 불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공단에서는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막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로 공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실제로 최근에 걸려온 전화를 보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관련해가지고 좀 불리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전화가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돌아가셔가지고 한 분은 못 받겠다든가 아니면 이혼해서 유족연금 못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도의 특성상 모든 예외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좀 공부하고 준비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벌써 7시 50분이네요. 예. 오늘 날씨도 비도 좀 왔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갈 시간 되면 집에 가야지 이제 되는데 아직 유족연금도 다 설명 안 드렸고 그다음 몇 가지 활용 방법들도 설명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다음 주 7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 연금에 대한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 질문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삼성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주식들은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도 물론 일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뭐 전 세계적인 이 전쟁 관련된 전세 관련해 가지고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만큼 우량 주식들 원래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소형 배들은 파도 풍랑에 많이 휩쓸려서 좌지우지 되지만 원형 큰 배들 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량주의 가치는 이런 위기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량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지만 잡주 갖고 계신 분은 이런 때 힘들 거다. 네, 이정수님 67세 남자시고요. 목돈 3억과 사업 정리하면 6억 정도 현금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시네요.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외에 다른 연금 없습니다. 5억 정도를 연금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분산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67년생이시니까 55세시면 앞으로 연금 개시까지 한 10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 효율적인 분산 방법이라는 게 딱 뭐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국민연금 있으시니까 개인연금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방법. 개인연금에 일시불로 내는 연금도 있기 때문에 목돈 일시불로 내실 수도 있고 또 비과세 한도도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 우량주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가면서 배당을 받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요. 만약에 뭐 집이 뭐 있으시다면 집을 사서 주택연금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이외에는 사실상 딱히 뭐가 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뭔가를 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옛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들으지 않겠어요? 오른쪽에 삼성전자, 왼쪽에 최저보증연금. 요 두 개면 인생은 끝난다.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수님, 저기 돈 나오시면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67년생 10년 89,000원씩 60세까지 넣게 되는데 받기 전에 5년간 더 넣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에 투자해서 1년에 배당금 받는데 배당금 수입이 너무 적네요라고 하셨네요. 그죠? 네.
목표가 삼성전자 배당이 보통 투자 매수 금액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2%에서 많게는 4%까지 나오거든요. 자, 뭐 그 정도면 사실 뭐 적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그걸 받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렇게 5년, 10년 갖고 계시면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이 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88년부터 납부한 61년생 기타 사랑님, 추납까지 하고 내년에 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 먼저 타려고 합니다. 뭐 크게 손해는 아니고요. 1년 먼저 타셔서 필요하시면 먼저 타셔야죠. 이제 필요 없다면 굳이 연금이 필요 없다면 늦추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돈도 없는데 굳이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빚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국민연금 일찍 타시는 게 맞는 거죠.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생활, 삶의 어떤 필요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아드님 대학원생이시면 9만 원씩 넣어주지 마시고요. 그냥 납입 중단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사세요. 국민연금 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되죠. 유족연금. 네, 유족이 없으면 못 받는 거고. 네. 자,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뭐, 구체적으로 막 답변 드리진 못했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담센터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월요일 저녁 7시에 연금 관련된 전문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